자,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코너죠.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를 보니까 동학개미운동이 증시에 끼친 영향은? 이라고 키워드를 잡아오셨어요. 확실히 그 동학개미운동 지속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꽤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종종 출연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여러 가지 자금 유입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의 체질이 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역사적인 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날카롭게 유입됐잖아요. 자, 올해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한 금액이 42조 원. 자, 42조 원을 매수했으면 고객 예탁금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고객 예탁금이 18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것을 합한 금액을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을 누적한 도표가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데, 자, 가장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과거의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CMA로 자금이 유입된 것도 포함하게 되면 이 경사도가 더 날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시장으로 갔던 돈까지 합치면 해외 거 빼고요. 국내 주식만 쳤을 때,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 자금이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 지금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체질이 확실히 바뀌어가고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럼 정말 그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라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가 일단 앞서서 보여드렸던 개인 투자 자금 순증만 보게 되면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시장의 지배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제 나라들 보게 되면 어떤 그 지배계층은 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지배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은 대규모인데 소수의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그럴까?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자료를 좀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 대금 관련해 가지고요. 자, 매수와 매도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전체 이제 개인의 매매 대금을 조사한 다음에 그걸 또 코스피 코스닥으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쉽게 표현하자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중에 개인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했느냐, 그 부분을 시계열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보죠, 그러면? 그 비중을 조사를 해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일단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 자금의 거래 비중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원래 코스닥 시장 자체는 개인 투자자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원래가 9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단계적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80% 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 자,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90% 부근까지 또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극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70%에 육박하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자, 2010년대 이렇게 보내면서 비중이 크게 낮아져서 40%대 중반까지 낮아졌었어요. 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때 당시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도 개인이 주도했던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불리지만
하이닉스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단타 매매를 하셨어요. 네네. 자, 그때 당시 거래 비중 보게 되면은 절대적인 비중이 개인 투자자가 지배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관화 장세, 개인 투자자가 펀드에 돈을 맡기면서 투신 중심의 장세 등등 이렇게 바뀌면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낮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올라온 거 보십시오. 정말 매서울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70%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비중,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비중을 보게 되면 한 2000년 초반에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 초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꿈만 같았던 그 시절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2000년 초반은 정말 아름다운 시장이었어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때를 눈 감고 떠올려 보면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상승률 1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락하면 전 세계 하락률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시장이었고, 자, 그때 당시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익을 정말 많이 내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네. 그만큼 흐름이 정말 강력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기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2003년 분위기처럼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면 이것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차분하게 매매하신 것보다 시세가 붙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빨리 달려 들어가야 된다라는 분위기 네네. 강력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이제 노트북을 다 쫙 펼쳐놓는데 네네. 10중 8구가 주가 차트 보고 계십니다. 저는 버스에서 예. 그 주식 관련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는 예. 지금도 주식 창을 대중교통에서 못 열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도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주식 투자하는 거 알게 되면은 예. 사람들이 저 막 도박하는 사람처럼 볼까봐 부끄러운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막 유튜브로 주식 관련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네. 이제 보시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뭐 상한가 갈 것 같네. 그러면 바로 주문창 넣어가지고 주문 넣고 계시고, 자, 그만큼 이제 가자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은 좀 시장에서 빠졌잖아요. 오랜기가. 그러다 보니 기관하고 외국인 중심의 장세였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네. 삼성전자만 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던 맞아요. 그런 장세가 있었는데, 자, 개인이 이제 지금 시장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목 전체적으로 역동성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고,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개인들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한눈에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진짜 개인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요. 대표적인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략 중에 하나가 상따라고 있습니다. 네네. 상한가 간 종목이 있으면 따라 붙어가지고 상한가 한두 번만 먹어도 엄청난 수익이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한 2000년 초반에 요 전략으로 해서 주식 투자 대회에서 1등 하셨던 분이 그 전략을 퍼뜨린 이후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상한가 종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게 상한가 안 갈 종목이 시세가 붙어서 상한가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인 투자자의 기세가 유입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재밌는 통계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실제 보게 되면 상한가 종목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13종목 나왔고 그제 같은 경우에도 14종목 네. 그리고 6월 18일에는 31개 종목이 상한가였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시장에서 상한가를 잘 못 봤었거든요. 기껏해야 그렇죠. 하루에 한 개, 그것도 잘 못 들어본 뭐 이랬었는데 요즘 그렇죠. 엄청나더라고요. 요즘 뭐 그냥 대형주도 상한가 가기도 하니까 네. 그것을 한번 통계로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상한가 종목 비율을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뭐 시장을 굳이 안 나눠도 될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5년 6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료인데
자, 2015년 6월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된 때입니다. 네. 자, 그때는 이제 이제 상한가 보기 힘든 마지막 시기인가 보다 뭐 그런 기분 때문이었는지 그때는 좀 상한가가 많이 몰렸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쭉 감소하면서 상한가의 비중이 0.1%대까지 감소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두 종목 봤던 게 이 통계였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201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그때 잠시 튀었다가 그랬죠. 그 후에 또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원래는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한가 종목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네네. 즉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상한가 종목 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늘상 보게 되는 상수화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개인들의 자금이 사상 유례 없이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던 반면에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상한가의 비율 표는 그냥 2015년 수준인 것 같아서 이건 그렇게 많은 거라고 봐야 돼요? 어때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의 다른 참고자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15년 6월이 이제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된 때 아닙니까? 자,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한가가 정말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 추이가 조금 더 이어졌던 측면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는 쭉 감소세로 갔던 게 그 시장이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 이야기할 때 상한가 폭이 확대되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간다고 네네.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한가가 폭이 낮게 되면은 이게 한 50% 상승해서 끝날 재료가 상한가 때문에 60%, 1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넓혀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확대된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상한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 사례를 보더라도 연속 상한가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한가 폭이 2015년 6월 이후 30%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시장이 과거처럼 또다시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란 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시세가 강하게 연속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시장이 다시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컴백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상한가 많이 나왔다. 남들 좋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실 저는 못 경험해봐서. 이게 이제 좀 종목수를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두 종목이 요즘 자주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관찰하시다 보면요. 오늘은 요 종목이 상한가 같는데 오늘은 저 종목이 상한가 같네.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개인 자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테마가 돼서 상한가가 됐다. 그러면 내일은 또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하고,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종목 전체적으로 레벨업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종목 중에 내 종목 재미없어, 이거 어떡하지? 속상해하신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워낙 빠르게 이유도 없이 정말 이게 상한가 갈 것도 아닌데 싶은데 상한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 종목까지도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7월에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못하는 건 그런 거네요. 내 거 너무 안 가. 그래서 옆 사람 거 보니까 이거 잘 오르네. 딱 그거 샀는데 조금으로 다 말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게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은 시장이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못하면 이제 헛스윙을 연속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여기 상한가 갈 것 같아 가서 쫓아갔는데 다음 날은 쭉 빠지고 네. 마음이 아파서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은 종목을 따라갔다가 또 다음 날 빠지고 그러면 상승장에서 손실만 누적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가치 있는 종목 중에 좀 재료가 있는 듯 싶은데 시세가 안 났다. 그러면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시세가 자연스럽게 네. 순환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장세가 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이 장세가 일단은 가을까지는 지속될 것 같아요. 일단 가을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가을 정도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그렇죠. 이 여부가 네.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주식 양도세 관련한 부분이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는데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하향할 건지 말 건지 요것이 없었어요. 네네. 이게 만약에 그냥 다물고 있다가 그대로 3억 원으로 하향되게 될 경우에는 네. 가을에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부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을까지는 이 현상이 반복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